지금 이제 룬은 참 비겁해요. 다른 어떤 그 반란이나 역모나 이런 데 나왔던 거는 대놓고 당당하게 대놓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그랬다. 나 말고 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역모라든지 반란을 했던 반란군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세조에게 했던 사육식 생육식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정말 윤석열도 어차피 베린 몸이고 증거가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베린몸이라고 하지 마. 죽은 목숨. 이게 어차피 베린 목숨이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기계라도 보여주면 뭔가 조금이라도 존중해줄 만한 뭐가 있겠는데 다 부하들이었다 그래. 자기는 모르고 부하들이다 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이용당하고 지금 사형당하게 생긴 또는 무기징역 받게 생긴 군 지휘관들은 이 룬이 하는 말이 진짜 가짠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내가 저런 새끼를 믿고 반란에 참여를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르고 네가 그렇게 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야. 누굴 탓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군 지휘관들은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군생활을 잘 안 해봤지만 군생활을 한 번도 안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무슨 잘 안 해봐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군대에 있는 이 사병들은 이 상명하복 관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말로 해갖고 네 그랬다가 까먹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 가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하면 항상 사인을 해. 직접 다 메모를 해. 간부들이. 그리고 재확인을 합니다. 이런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직결해 그러면 받아 적고 난 다음에 몇 월 몇 시 어디 직결 맞습니까? 라고 재확인까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별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지? 그렇게 자꾸 영화에서 봤어요? 명화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병영 수첩 그러니까 간부들이 쓰고 있는 수첩 안에 쓰여진 내용들은 사실상 팩트가 아닐 수가 없거든. 거기 어떻게 거짓말을 적어? 지휘관이 그치. 얘기를 한 건데. 말이 안 되지. 이 수첩 안에 이 노트를 바탕으로 해갖고 진술을 하는데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짓말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곽종근의 옥중 노트를 입수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들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의결된 후에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은 아니다. 김용현은 오히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내 판단에 조금만 조금만.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응. 라고 말했다. 김용현이 그렇게 오히려 말을 했다고. 예. 그렇게 썼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김용현이 아무 말이 없길래 내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문상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아무 말이 없어서 내가 독자적으로 병력을 철수했다고 곽종근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이 야 철수해라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그렇죠. 없어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철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특전사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방사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거 김용현이랑 주장을 했잖아요.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주장한 거야. 그랬더니 도맨도머. 에이씨. 자, 곽종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원이 맞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맞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말씀을 건 써놨잖아. 박영현이도 윤석열이도 병력을 철수하라는 김용현이도 윤석열이도 병력을 철수하라는 말을 명령을 하지 내린 않았다.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웃기는 건 뭔지 서로 두 놈이 다 자기가 철수를 시켰다고. 둘 다 거짓말이지 결국.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또 맞춰야지. 저기, 김정환, 기억이 안 나는가? 내가 그때는 자네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내가 그때 말했지 기억나지? 윤석열 같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김영이 얼마나 비겁한 놈이냐면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계엄 해제가 된 상황이라 더 이상 병력이 머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뭉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뺄 수밖에 없었거든. 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지 그랬어. 좀 버텨보지 그랬어. 그 버텨보는 시간 동안 버티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제2차 계엄을 할까요? 어쩔까요? 하다가 안 되지. 이거 이제 지금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미군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미 병력이 빠지고 나니까 그때 가갖고 계엄 해제에 대한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1시에 이미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안에서의 결의가 끝났는데 이걸 2시간 반 이상을 뭉갰단 말이야,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력들한테 있어라 없어라 가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알아서 빼고 나니까 좀 더 있지 그랬냐 그랬던 놈들이 지가 빼라 그랬다고 우기는 거죠. 진짜 비겁할 뿐만 아니라 진짜 비겁하고 야비하고. 진짜 양아치들이야. 진짜 너무 싫다. 이런 놈들을 믿고 군대가 있었다니 참. 아니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상사로도 이런 애들은 정말 만나기 싫은 최악이야. 애들이야. 그리고 민간인 보호하려고 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 장악하고 자기 지역 지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쇄하라고 보냈다고 명령 자체가 다른 거잖아 지금. 응? 아니 위협하라고만 가자는 명령이 어디가 있어?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분명히 사실이다고 곽종근이 썼어요. 근데 저는 보여주려고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 곽종근이 알아서 침투를 하고 그 안에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지휘관이 국회를 상대로 진짜? 사전 지시도 없이 그 내용을 합니까? 정말 미친 비겁한 새끼들이야. 거기다가 언론사를 단전단수 시켜라. 이 얘기를 이상민이 한 걸로 소방청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이 이거를 소방청장이 얘기하기 이전에 윤석열이 사전에 지시했다라고 증언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하라는 문건을 보여주면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이가 이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또다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이 얼마나 과거에 살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변전소나 아니면 전선 하나 끊으면 국회가 전기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다 전력망들이 다 복합화가 돼 있어갖고 전력이 이렇게 다 거미줄처럼 엮여져서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단선이 난다 그래갖고 지역적인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전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속도가 0.5초인가 0.2초인가 그 정도로 될 만큼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초스마트 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미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상급자 놈들이 이런 시스템을 몰라요. 그러면 국회에 가가지고 전력을 봉쇄하라 그러면 국회에 있는 변압기를 아예 폭파하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아유. 그걸 소방청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소방당국한테 가갖고 물어본 거예요. 왜? 티 안 나게 국회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브레이크만 내리면 전력 떨어지는 줄 아는 거죠. 이런 모질한 것들이 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계획을 짜던 놈들이 이게 실무자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대가리에서 이 기획을 짜는 놈들의 수준이 아이고. 너무 비전문적인 놈들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목 문건 안에 비상기구 돈 만들어라 이런 거 했을 때 결국 이상민 문건에는
언론사들 전기 거라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건 한 건 나오는 거야. 지금 8페이지 중에 8페이지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나는 11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8페이지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실제 이게 문건을 통해 가지고 각 장관들한테 전달됐다는 거 확인이 된 거야. 그럼 이거 문건 받아가지고 실행한 장관놈 새끼들은 다 탄핵을 시켜야 마땅한 거 아니냐고. 국무위원도 1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딱 그 숫자인 거죠. 총리 합쳐서 12래 갖고 12명 돼서 표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 공식 발표로 국무회의 안에서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원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12명을 다 모으질 못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발표를 먼저 해버렸어. 그러니까 계엄 발표부터가 불법이야. 근데 무슨 이걸 법으로 막으면 계엄이 안 일어나? 불법하는 놈들이 법이 무서워서 계엄을 안 하나? 계엄하면은 이런 놈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주호란 새끼가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정무 관갑도 이주호는 있고. 집에 갔다며요. 이준 이게 얘도 문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교육부한테 준 문건도 있을 것 같아. 의사 처단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아니지, 않을까? 각 대학교 뭐 폐쇄하고 뭐 요런 것들 휴교령 내리고 뭐 아마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걸 한 거 보면 얘도 가서 잠만 자지는 않았을 건데 얘는 자기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여야 관계도 알고 정치도 알고 그러니까 저거 이거 저기 국회의원 안 해본 애들이랑 다르다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 요러고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거죠. 왜? 자기도 권한대행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방탄차 타보고 싶으니까. 명함에 대통령 권한대행 하나 자기 묘비에다가 써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주호가 자기는 안 그러겠다고 지금. 노베에 써줄 테니까 좀 들어가라. 빨리. 좀. 무슨 짓이야 이게. 묘비에서. 아무튼 정말. 너무 싫다 진짜.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대법원 아홉 번째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제 그날이 최상목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만, 최상목이 그 이전에라도 뭔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상목을 포함한 국무위원 11명 전체를 이미 몇 명 들어가니까 이제 한 5-6명만 하면 되네요. 얘네들을 전부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